인과 과인. 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호랑이는 마을에서 가장 강했어요. 마을 동물들은 호랑이에게 우리를 지켜줘 라고 부탁했고, 호랑이는 대신 매달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할 권리를 갖게 되었죠. 마을엔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최근에 새끼를 낳은 후 매우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어요. 토끼 댁에 가지마. 자식을 구경하러 가면 그 자식을 찢어 죽인다고 하더라고. 호랑이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호랑이는 새끼 토끼를 보호해줄 늑대 2마리와 함께 토끼집으로 달려갔어요. 토끼야, 거기 있니? 그러자 집안에선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토끼댁이 날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는 즉시 집벽을 뜯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토끼댁이 새끼 토끼를 물어 주기를 하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재빨리 토끼댁을 제압하였습니다. 토끼댁은 소리를 질렀으나 호랑이는 고개를 내저었어요. 새끼 토끼가 다 크면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며 호랑이는 토끼를 외진 독방에 가뒀습니다. 토끼의 고함이 무서워 주눅들어 있던 옆집 강아지들이 연거푸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호랑이에게 사례를 하였어요. 그리고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죠. 호랑이는 새끼 토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한 집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몇 년간 불임으로 고생하던 오리댁이 드디어 맥반석 같은 알을 낳았거든요. 오리댁이 얼마나 알을 갖기 위해 노력했는지 아는 마을 동물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알이 부화가 다가오는 때 오리댁이 그만 독감에 걸리고 말았어요. 조류독감은 전염성이 대단해요. 오리댁은 스스로를 격리하였어요. 그럼 알의 부화는 누가 지켜보죠? 마을 동물들은 이 일을 할 듬직한 일꾼은 호랑이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리들이 태어나서 처음 봐야 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오리댁이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엉뚱한 동물을 엄마로 생각하며 살게 될 테니까요. 호랑이에겐 아무런 빚도 없는 암실에서 오리의 부화를 안전하게 지켜봐줄 눈이 있었어요. 알이 이내 쩌적 금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긴장한 채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떨어져 나간 껍질 사이로 허우적거리는 앙상한 날개를 보자 호랑이는 흡족한 미소를 떠올렸어요. 호랑이는 발톱을 들어 껍질을 약하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알에는 금이 갔고 그렇게 오리들은 태어났어요. 삐약삐약 우는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씁쓸함을 뒤로한 채 호랑이는 암실을 빠져나갔어요. 오리댁은 거의 나아가요. 다 낳고 나면 그 아이들을 볼 거예요. 여우는 새 오리의 탄생을 마치 자기 일인 양 기뻐하였어요. 여우는 정말 수고 많이 했다며 사례를 하였어요. 그리고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했죠. 호랑이는 오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작은 연못 하나를 달라고 하였어요. 이럴 수가, 마을에 큰일이 났어요. 건너마을 습지대에 사는 악어군이 밤마다 몰래 다람쥐를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매일 구슬프게 울고 있어서 그저 옆마을에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마을 동물들은 악어군의 이중성에 치를 떨었어요. 아무 준비도 예상도 없이 남편을 잃은 다람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악어군이 죗값을 치르기를 요구했어요. 물론 호랑이에게 말이죠. 호랑이는 즉시 악어군에게 갔습니다. 악어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호랑이에겐 더 없는 기회였죠. 호랑이는 악어를 단숨에 때려눕히고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지만 악어는 알겠다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는 당황했어요. 왜 우냐고 말했죠. 악어는 옆마을 습지대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거긴 하마들이 차지해버렸다고 했어요. 호랑이는 왠지 악어가 가여워졌어요. 호랑이는 악어와 함께 습지대로 갔습니다. 늪 전체에 하마들이 진을 치고 썬텐을 즐기고 있었어요. 왜 악어를 내쫓았냐는 호랑이의 질문에 하마들은 늪이 너무 작아. 악어들이 매일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늪을 쓸 수가 없어. 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듣던 호랑이는 하마와 악어 모두 늪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호랑이는 하마의 우두머리를 불러내더니 다짜고짜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많은 곳에서 대결 신청을 받았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두머리는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기지 못했습니다. 숨을 헉헉거리며 호랑이는 얘기했어요. 여기는 앞으로 하마 공간도 악어 공간도 아닌 내 공간이야. 그러니 내가 정해준 시간만큼 서로 골고루 나눴어. 라고요. 습지대에 다시 악어가 돌아온 것을 보고 악어새는 기뻐하며 호랑이에게 사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고 했죠. 호랑이는 하마와 악어의 사이를 알 수 있도록 매일 나에게 날아와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였어요. 호랑이는 행복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있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호랑이는 강아지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강아지는 새끼 토끼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토끼등 역시 철문에 머리를 부딪히며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지금 경황이 없어서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호랑이의 말을 뚫고 여우의 다급한 소리가 들렸어요. 오리들이 날개도 파닥이지 못하며 자라더니 결국 죽었다고요. 악어새가 날아왔습니다. 늪 사용 시간을 지키지 않은 악어에게 분노한 하마가 악어 한 마리를 물어 죽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 늪은 하마와 악어의 피로 얼룩져 있다는 소식을 들고요. 바퀴를 달아준 거북이는 뒤집어진 채로 떼약볕에 익어 죽었다는 이야기. 단어책을 선물 받은 앵무새가 인간의 욕을 떠버리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 장화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라고 인정받은 고양이가 장화를 잃어버린 후에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이야기도 호랑이에게 족족 들어왔어요. 이야기는 다양했지만 그 이야기의 결론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째서 그걸 막지 않은 거예요? 호랑이는 이후에도 마을 동물 중 가장 강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동물들은 호랑이에게 우리를 지켜줘 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불편해지고 문제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얘기했어요. 그래도 호랑이가 안 망친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호랑이는 발벗고 나섰던 지난 시간이 무척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사는 것이 무망했어요. 권태로웠어요. 물론 그에겐 막대한 양의 사례금이 남아있었습니다만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매일이 집이고 집에서 똑같은데요. 어느 날 호랑이는 간만에 집을 나섰다가 가슴을 움켜쥔 채로 괴로워하는 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선뜻 양에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자기를 본 동물이 없는지 혹여 나타나지는 않을지 확인했어요. 호랑이는 양에게 다가가다 방향을 돌려 몸을 숨겼습니다. 그 사이에 양의 몸부림은 점점 멎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 어차피 내가 도왔어도 잘못되었을 게 뻔해. 괜히 입 밖에 나서 안 좋은 소식 하나 더 키운 것보다 낫지.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마을에서 가장 힘이 셌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강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